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작장애가 가장 심하고요. 그래서 입마름병, 역병 이런 것들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 전도에 의해서 살균제, 살충제를 예방차원으로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입마름병 아니면 역병. 지제부터 그러니까 뿌리하고 땅하고 줄기하고 시작되는 거. 네. 뭔 약이에요? 살균제. 역병은 약이 없어요. 치료약은 없어요. 여기도. 저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홍성진 자연치유학 박사님이십니다. 홍성진 박사님께서는 시니어 교육진흥원 시니어 교육진흥원 교육 플래너이시고 제가 이제 나이가 50 넘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마음행복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고 공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 전문위원,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장, 보건복지부에서 34년간 근속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당진은 처음 오셔서 강의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들으시면 우리 박사님께서 평생 당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당진이라는 데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또 새삼 제가 좋은 걸 느꼈어요. 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중간에 그치더니 여기 오니까 딱 그쳤어요. 그치고 여기 전망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죠?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어요. 평택에서 태어나서 가깝죠, 여기. 오늘 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봤냐면 익산하고 평택 간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나 오늘 처음 타봤어요, 덕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평택에서 태어나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34년, 40여 년 동안 이제 근속하고 이 자연치유학 박사학위까지 된 동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우리 요거 하나만 먼저 틀어드릴까요? 요 밑에 눌러보시겠어요? 너머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네. 이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따스한 햇살 아래 AI가 싹트는 꿈들 푸른 희망 심어가는 당진의 농부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내일 사랑 가득한 우리 당진 농업의 미래야. 여기서 강의 요청을 받고 얘는 계속 부르는데 다음에 다시 듣고 지금 습득을 합시다. 아침이 밝아오네. 따스한 햇살 아래 싹트는 꿈들. 어쨌든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의미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걸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요, 스마트 에이징과 AI 기반 시니어 셀프 케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된 자연치유학 박사 홍성진입니다. 무더운 7월의 한가운데서 오늘 떼약볕 견디면서 말없이 땅을 일구고 생명을 길러내신 여러분의 굽은 몸과 거친 손에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은 평생토록 흙을 만지며 씨앗을 뿌리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농작물을 자식처럼 키워오셨습니다. 작물이 목마를까 물을 대고 병들까 약을 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농사를 지어온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돌보셨는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위대한 농사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셀프 케어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육체의 건강에 관련해서는 내 몸은 내가 짓는 가장 위대한 농사라는 거예요. 땅의 산송도가 맞지 않으면 거름이 부족하면 병충해가 들고 우리의 몸도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좋은 퇴비를 주듯이 자연이 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매일 아침 저녁에 침대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한글 발성 스트레칭으로 굳어진 관절과 근육에 생기는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깨우는 것이 건강한 100세 시대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관한 건강입니다. 마음의 잡초를 뽑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세요. 응사를 망치는 것이 잡초라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 마음속의 화와 불만입니다. 이 화는 대체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조급해기보다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1단계를 넘어서 숨쉬고 걷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2단계, 그리고 비바람 쳐서 망친 농사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감사하는 3단계의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의 습관이 되면 우리 몸에는 기적 같은 치유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영혼과 우주의 섭리를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과학인 양자역학은 우리 몸에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딛고 있는 흙,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의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을 가는 행위, 박가리경의 단순한 노동이나 아니라 우주의 생명력과 교감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고 긍정적인 정신으로 우리의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건강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농업인 여러분, 훌륭한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고 먼저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평생을 남을 먹여 살리냐고 달아버린 내 몸과 마음에 위로와 걸음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3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건데요. 남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수확을 가져들 건강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그렇게 쳐서는 안 되고요. 빠르게 10번 쳐보세요. 박수.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쳐주세요.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맞장구를 빠르게 쳐주세요. 그렇지. 옆을 바라보시고 시작. 빠르게 쳐주세요. 그리고 손 잡아보세요. 옆에 분하고 손 잡고 오늘 이렇게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서로요, 양쪽으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스마트 에이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마트하게 나이를 먹어가자는 거예요. 저가 몇 살 같이 보여요? 51? 이따가 남으세요. 내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작년에 7순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같이 살면 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설명할 거예요. 궁금하죠? 네. 궁금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그럼 여러분 퀴즈 한번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작할까요? 네, 퀴즈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여기 우리 백 선생님, 그 가방 된 것 같은데. 저 퀴즈 낼 테니까 마시시면 빨리 손 드셔야 돼요. 빨리 손 드는 사람 한 사람만 드립니다. 농업인의 이제 글 공격계 질환 방지를 위해서 제가 질문할게 3개 중에서 하나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농업 근절 공격계 질환 방지로서
농사일, 밭일 같은 거 하잖아요. 수확하고. 그런 거 할 때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하는 무서운 자세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자세. 뭐예요? 아, 여기 먼저 하셨어. 이 쪼그려 앉는 거. 네, 그거 안 돼요. 이리로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제가 형을 드린다니까. 고를 수는 없나요? 고를 수 없어요. 제 마음이니까. 네. 네, 다음 퀴즈는 다음에 하고요. 요거 하고 나중에 했는다. 이제 그래서 진행을 할게요. 왜 내가 그 질문을 던졌는지 이따가 보면 알 겁니다. 안 넘어가는데? 네? 백 선생님, 네. 이게 안 넘어가. 아까는 넘어간 것 같아서. 내가 쓸까? 아니면 여기 좀 앉으실래요? 앉으시면 연결하고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1978년도 8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여기 있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훈장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했을까요? 왜 자연취약 박사가 됐을까요? 저는 의료 정책 쪽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의료 정책을 거의 10년 했습니다. 10년 하면서 의사들하고 친했어요. 그 당시가 몇 년? 1900년도에 1990년대 93년도 이때 제가 의료 정책에 들어갔는데 의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이런 5대 중증 질환은 치유가 돼야 안 돼요. 네. 그 물었어요. 우리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 암 환자가 38.8%였어요. 그 사망률이. 이렇게 암으로 많이 죽는데 왜 못 고치느냐 그랬더니 못 고치는데 왜 못 고칠 것 같아요? 그 5대 중증 질환을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이 자기들이 병 고치는 사람들인데 우리 선생님? 왜 만성질환인데 만성질환이죠. 그렇게 왜 못 고치냐는 거죠.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네. 이거는 우리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이런 건 뭐예요?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들은 뭐예요? 만성질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병이에요? 내가 만든 병이기 때문에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럼? 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프 케어를 하게 됩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수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네, 저는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원래 건강하게 태어난 줄 아세요? 4살 때 홍역할 때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묻으려고 아까 소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묻으려고 했다가 2주 만에 깨어나서 어쨌든요. 거기 생략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몸이 약해진 거예요. 호흡기하고 소화기가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를 통해서 좋아져서 제가 이제 임상병의사가 되고 의대는 못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나중에 강의가 부족했을 때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게요. 넘겨 주실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맞춰보세요. 네. 사막인데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뭐라고요? 네. 탐험가예요. 탐험가가 가지고 있는 건 뭐 가지고 있어요? 네? 지도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뭘 찾아요? 물을 찾으려면 어딜 찾아야 돼요?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오아시스를 찾으려면 동서남북 어디 있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무슨 지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 써 있죠. 내가 사막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지? 오아시스 찾아야 되는데 지도책을 보고 A에서 B 지점으로 가면 10km 가면 오아시스가 있대. 그거는 알아. 나침판도 있고. 그럼 뭐가 중요해요? Where am I now? 다음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요 또? 내 걸로 쓰는 게 나은데 그랬나 보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아시죠? 동서남북 기준을 어디서 잡습니까? 내가 서 있는 데서 잡는 거예요. 나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는데 내가 이쪽을 동쪽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이쪽을 동쪽이라고 그래요? 서쪽이라고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서 지금만큼 중요한 시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까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침반과 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 지점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아셔야 돼요. 자세히 아는지 모르시는지는 이 다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원시사회라는 건 몇 년 지났어요? 몇만 년을 원시사회를 살았대요. 그렇게 살다가 유목사회가 2000년 이전에 유목사회를 살다가 그 다음에 저기는 되죠. 포인트. 네, 그건 되죠. 되네. 이런 걸 기르던 시대로 살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어느 시대에 와 있어요? 컴퓨터 시대에서 넘어가지고 뭐야 인공지능 시대에 와 있잖아요. 지금 아까 내가 왜 당진 찬양가를 불러줬는지 아세요? 애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잘 만들어줘요. 여기 해나루라고 그러더라고. 그죠? 해나루 쌀이 이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아, 그래서 내가 해나루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와서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이런 거 스마트워치 다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정보가 있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 건강한 미래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복지가 뭐예요? 바이오 헬스케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개인 이제 환경이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넘겨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에요.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꿈도 못 꿨던 것들이잖아요. 전부 이렇게 바꾸고 지금 병원에 가면 청진기 메고 다니시는 의사 봤어요? 병원에 안 가시죠? 병원에 가면 청진기 메는 의사 없어요, 거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자를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엑스레이, MRI, CT 이거 찍은 거 결과 보고서 암이에요, 무슨 염이에요 이렇게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의사가 더 유명한 거예요. 뭐 옛날 의사가 명이에요. 요즘 의사는 데이터 보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이런 데이터 시대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셀프 케어 시대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됐어요. 독일 같은 데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나 스위스는 어떻게 선진화되는지 아세요? 독일은 암 환자가 살림 치료하잖아요. 처방 내가지고 처방 내면은 의료 보험으로 살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농업 우리나라도 더 잘 돼서 농업 치유도 지금 농업 치유역이 학교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의 대상이 되고 처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스위스는 여행까지도 처방한대요. 아, 당신은 여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처방을 내면 뭘로 해줘요? 보험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라는 거죠. 이런 소식 처음 듣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도 안 되네. 아까 저기 말했죠. 이 교육을 자주 안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아마 충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통계를 보면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2000년에서 2024년 동안에 인구는 10%밖에 안 늘었어요. 예? 10%밖에 안 늘어요. 이렇게 410만 밖에 안 늘었는데 의사는 몇 배가 늘었다고요? 예?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병원은요? 병의원은요? 예, 그러면 옛날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다고 난리를 국민들이 쳐서 의대 증설하고 병원 증설한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해놨더니 환자는 얼마가 늘었어요? 3.2배가 늘었어요.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의사 병원이 많으면 국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적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전 인체 인구는 10% 늘었지만은 활동하는 의사나 병원은 배가 늘고 환자는 더 늘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입원 환자가 60세 어르신들이 50%가 증가했어요. 그게 배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시니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왜 의대 의사 병원이 늘어났는데 환자가 주는 게 아니라 더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지금에서 3, 40년 전에 TV 딱 크면 뭐가 나와요? 광고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 여러분 아프면 누가 아프다고 전화 받으면 뭐라 그래요? 빨리 병원 가봐. 빨리 약국 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못된 거예요. 그 이전에 100년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병원도 없을 때예요? 그냥 한의원 정도 있을 때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는 굶었어요.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럼 스스로 굶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쓰다주면서 그냥 좀 굶으라 그러고, 예, 약손이라 그러고 굶으라 그랬어요. 굶으면 동물도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동물은 안 먹으면 걔는 뭐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안 먹어야 아버지 좋은 거 갖다 줘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데 지 몸이 안 좋을 땐 진짜 안 먹더라고. 우리는 뭔가 자꾸 먹여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로 됐듯이 지금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왜 이래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의사가 보수 죽었다고 그래요? 원래 빵집이 하나 있다가 돈 잘 벌다가 빵집 3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의사 수입이 줄어요? 안 줄여요. 안 줄어요. 그럼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들이 주다는 거, 이거 50% 어르신들 입원하신 분들이. 네. 왜냐면 우리의 의식이 어디로 바뀌어져 있어요? 무조건 아프면 병원 입원해야 되고, 병원 가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의사가 암 진단이라고 그러고 수술해야 된다는데 난 안 할래요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근데 의사들의 의식이 어때요? 자기들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의대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고 환자를 위해서 의대 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철학 자체가 달라요, 옛날하고. 그러면 이거를 그럼 의사들한테 탓하고 의사들 욕하고 해서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자기가 셀프케어 하는 거를 알아서 내가 저같이 병원 안 가고 치유를 집에서 하는 그런 시기 중에 넘겨주실까요? 내가 넘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한데. 네.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가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베이비붐 시대에서 55년생서부터 63년생이죠. 63년생까지 그게 이제 베이비붐 시대예요.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 숫자가 이제 급속히 늘어나서 지금 한 1,000만 명이 넘는데요. 1,024만 명인데 나중에는 저것이 이제 2,000명, 2,500명까지 갈 거예요. 10년 후에는.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온 정책이 뭐예요?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게 나왔죠. 3월 27일서 시행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서 집에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가 치유할 수 있도록 되는데 우리 토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당분간 계속 있을 거예요. 작년에 16군데가 시범 지정했어요. 시군구 해서 저도 3군데 가서 방문해 봤더니 너무 도움 받은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와서 뭐 병원도 같이 데려다주고 빨래 못했다 그러면 빨래도 해주고 밥 나 못 먹고 못해 먹는다면 밥도 해주고 막 이게 좋았는데 그분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 이 사람? 옛날에는 그래도 혼자 꺼적꺼적 했는데 그분이 웃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는 것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다 돌봐줄 수 있는 우리 그 돌봄들을 그렇게 많이 양성해낼 수가 없어요. 또 돈도 그렇게 지불할 수가 없고 예산도.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들이 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가속화해서 지금 5대 중증 질환 급여비가 90조예요, 90조.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노인 간병비도 10조 원.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국민 증진 그 시대 사회의 사업 변화 실태를 보면요.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전부 이 AI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 앱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이 성병은 편향된 개인 습관이에요. 잘못 음식을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 부족, 마음 같은 거 부족해서 기인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도 문제예요. 병원 치료 서비스에 과잉 의존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우리 국민성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이걸 강요하죠. 예를 들면 뭐 요새 당뇨약 잘 드시냐고, 요새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안 먹는다 그러면 또 혼을 내죠. 그러다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냐고, 합병증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요.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싸죠. 그러니 더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이면 되니까. 그렇지만 약 자체는 어때요? 그 세계의 권위 있는 의사 브루셀스인가?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약은 독이다. 다만 약의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양질이냐 악질이냐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약 자체가 독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음식하고 차이가 뭐예요? 약하고 음식하고 차이. 예를 들면 인삼 예를 들어볼까요? 인삼을 김치에 먹을 수도 있고 약으로 달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약으로 달여 먹어서 홍삼, 흑삼을 만들어서 먹는 건 뭐예요? 인삼의 주 성분을 농축시켜서 먹음으로써 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독소보다는 치유의 효과가 높았을 때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삼을 먹은 걸 만약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김치나 뭐 이런 걸 다른 걸로 해 먹었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질환 제 특히 오남용으로 인한 합병증 증가. 한 번 병원 다니면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예를 들면 100살까지 사시면 100살까지 병원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 그 합병증 때문에 그래요. 약을 먹고. 모든 약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약은 보존기간이 대개 1개월 이상 1년, 2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음식은 1년, 2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1년, 2년 또는 몇 개월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보존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존제는 다 방부제하고 그 서브스텐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독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은 최소량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많이 복용하는 거는 안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예? 그래도 안 돼? 지코스 제가 가져갔어. 이제 됐네. 제 거를 진작했으면 좋을 건데 그러네. 그래서 다음 수부터는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교육 말고라도. 새 거로 다른 걸로 해야 돼. 레이저 포인트 다른 거 사야 돼. 예. 새 건데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저도 이게 중간에 강의가 끊기면 내가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요. 70대 넘은 사람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쓰면 안 되는 거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좀 줄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제5의 지점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제5의 지점이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참 좋아졌죠. 뭐예요? 병원도 많고 약도 좋아지고. 근데 아픈 사람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병원이나 의사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제5의 지점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주인은 바로 5지점이고요. 이래서 지금까지는 의사나 기술에 의지했던 시대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자가 치유의 시대로 우리가 의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스스로 돌보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뒤에서 실습을 좀 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저같이 한번 하는 습관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저같이 따라서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은 산소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쉴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쉬는 적이 없어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심장에는 심장 암은 안 걸리죠? 왜 안 걸릴까요? 네? 따뜻하기도 하고 운동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주는 거죠. 10분만 멈추면.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할게요. 이것도 안 나오나? 좀 목소리 좀 벗고 할게요. 이것도 아마 뭐가 이걸도 안 돼요? 꽂아야 되나? 잘못 꽂은 겁니까? 여기 꽂아야 되나? 그래요? 이걸 한번 이게 포인트를 이쪽하고 맞춰야 되는데 여기하고 맞추는 거. 아니면 수동으로 해야지. 다시 똑같이 뭐 됐다가 맞다 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잘못 꽂았나 보다. 됐어요 지금. 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 준비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강의가 중단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인체의 구성과 작용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뒤에 가서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체 구성은요. 이렇게 몸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만은 최종적이라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소화기 있죠. 소화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입을 통해서 항문까지 여기가 속이에요? 겉이에요? 겉이요. 네. 겉이라고 한 분 누구예요? 네. 이리 보세요. 이거 다른 마스크하고 달라요. 약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겉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의 파이프라인하고 똑같아요. 그럼 상수도하고 하수도로 나눠져 있죠. 일반 수도가. 그렇죠? 그럼 상수도는 어디까지가 상수도고 어디까지가 하수도일까요? 위 있는 데까지가 상수도예요. 위에 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소화가 시작되면서 하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거쳐서 12장 거칠 때 뭐예요? 위에서 나온 효소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이파제, 아밀레제, 소화제들에 의해 가지고 소화가 다 소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고 대장에 와서 수분을 흡수하고 그렇게 가지고 굳은 변이 돼 가지고 배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하수도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소화기계를 이걸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화기계의 장하고 뇌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을 잘 하도록 위해서는 각종 영양소와 산소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몸은 특이하게 잘 만드는 게 뭐는 항상성 유지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36.5도가 유지되는 건 어떤 원리예요? 예, 항상성 원리인데
그것이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열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열을 낼 때는 어떻게 포도당 플러스 산소가 결합을 하면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뭘 넣어주냐면 인슐린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동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그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날씨가 추우면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생겨요? 피부에 소름이 끼치죠. 소름이 생겨서 열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늘같이 더운 날은 여러분 피부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땀이 나죠. 열어가지고 온도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자연 치유의 원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쓴 거예요. 네, 이제 되네요. 그래서 인간 구성은 아까 생리학적으로는 저렇게 생겼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네, 몸이라는 게 있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선생님. 네? 몸과 마음. 네, 하나요. 하나면서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이걸 갖다가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저기 한자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한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고조선 시대도 있고 새들도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글이 없어요. 새 글이 없고 돼지 글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근데 글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저기 글을 만들 때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이 혀의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따가 할 건데 이런 뜻으로 늑사자에 볼람자를 써서 만들었대요. 네 가지를 볼 줄 아는 동물은 사람이고 네 가지를 볼 줄 모르는 동물은 사람이 아닌 다른 하등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를 볼 줄 아는 게 뭐를 볼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이 네? 우리 제일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계절이세요? 예? 무슨 계절이냐고 지금? 다음은?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이분이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계절을 알면은 사람이라는 거. 44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철이라고 그걸 철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두 살 먹은 애 이제 돌지나네. 이게 김이 모락모락한 된장찌개 끓여놓으면 김이 올라오잖아요. 겨울에. 그럼 걔 기어 올라가서 거기다 손 넣어야 안 넣어요? 네? 놓는다고요. 왜 넣을까요 거기다? 몰라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걔 엉덩이 때리면서 뭐라 그래? 이 철부지야라고 안 해요? 이 철부지야 너 언제 철들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가 언젠가는 경험을 해줘. 뜨겁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상태부터는 피해줘. 이제. 저 된장 국만 갖다 놔도 피해줘. 이렇게 해서 철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철이 들죠. 지금 무슨 철이세요 선생님은? 자기 인생 44철로 봤을 때 무슨 계절 같으세요? 겨울이세요? 봄이세요? 여름이요. 여름이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스로 이렇게 여름이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사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완전 할 수 없는 거예요. 30, 40대들이 지금 여름이고 20대까지가 우리가 봄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인생 하루에도 좀 사계절이 있고요. 인생 전체에도 사계절이 있고 우리 자연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아까 하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걸 연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몸은 호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마음은 조련사고요. 그럼 호랑이와 조련사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오늘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혹시 서커스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동물 쇼 하는 데들이 있죠. 호랑이나 이렇게 반려견이나 이런 걸 데리고 그때 할 때 보면 어때요? 조련사가 있으면은 그 호랑이나 얘가 조용히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만약에 배고픈 호랑이가 있고 조련사가 없으면 호랑이가 이 관중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예, 달려들고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프다고 배가 부르면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요. 동물들은 자기의 욕구만 충족되면 다른 짓은 안 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누구에 의해서 조련이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이걸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누가 마음 관리를 잘하면 몸이 말을 잘 듣는 거고
마음 관리를 못하면 이제 몸이 이 세상에 몸은 보이는 거고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기 더 보면요. 이건 물질이고 이건 비물질이잖아요. 마음. 근데 이 비물질에 의해서 몸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물질은 저런 4가지, 저 5가지 안이 비설신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거에 의해서 느끼고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좀 어때요? 저거 뭐야? 하면서 여러분이 금방 싸늘하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칭찬해주고 그러면 내가 오늘 뭐 상받을 짓을 했나? 뭐 이러면서 스스로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아니비스는 자기 비물질은 어때요? 그래서 저거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야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저걸 거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물질이 되는 이 마음은 불생불사예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본 사람은 없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 뭐 이렇게 뭐 죽었다 살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시간 나면 양자 역학에 관한 얘기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신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멍하게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실제로 몸은 존재하는데 의식이 없어요. 마음이 작동을 안 하면 우리 정신줄을 놨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그런 현상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엉뚱한 일을 당하거나 당황한 일을 당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알았고 사람이라는 것에 어원을 알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자기 계절에 맞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이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질병의 원인들이 있어요. 이 질병의 원인을 보면은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것 같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옛날에는 곰팡이, 기생충, 뭐 진드기, 곤충, 뭐 동물 이런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요새는 아주 미세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거 있죠. 그다음에 화학적인 것이 있고 개인적인 습관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방약도 나오고 또 뭐 각종 그 사고 안전사고 예방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투자해서 돼야 안 돼요. 개인 생활 습관 안 됩니다.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뭐예요? 5대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했죠? 그 요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질병이 건강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들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라는 건 뭐예요? 면역 물질이죠. T인파그라는데 대시보, NK셀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 재생기능, 아까 말한 항상성 유지 기능 이게 인간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건강보조식품도 많이 먹고 하지만 먹는 거 가지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습관, 적정운동, 마음사용법, 좋은 습관 갖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칭찬 듣고 막 이렇게 무슨 상을 받고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면 기분이 업되고 그러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예를 계약이 잘 안 되는 것들이 계약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끌림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자연치유의 핵심 개념의 작동 원리를 몰라서 오늘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면 돼요.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발생하면 이 병원에 가면 하는 게 뭐예요? 증상 해소하고 통증 완화가 주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두통이 와서 가요. 그럼 병원에 가서 못 견딜 정도로 아파서 가서 하면 뭐예요? 타이레놀이나 뭐 진통제를 주고 안 아프잖아요. 실제로 마취시킨 거랑 똑같아서 안 아프면 치유돼 타고 집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 시험을 못 받거나 사기를 당해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또 골치 아픈 거 맞잖아요. 또 그럼 타이레놀 또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병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병원에서 하는 게 이거. 그리고 이제 치유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면 요 상태가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근본적인 상태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만 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절단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잖아요. 기부스 해가지고 이제 꼬매고 이제 슈처 그런 걸 해서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걸 묶고서 지내요. 그러면 이 다리 굳는 건 누가 굳는 거예요? 본인이. 네, 자기 면역력과 자가 치유 능력에 의해서 굳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인 치유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자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는
어떤 조력을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자꾸 움직이면은 그 붙을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진이 나와서 붙어야 되는데 못 붙으니까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게 이제 중요해요. 자연 치유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이건 자연 치유력을 돕고 치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들이 자연 치유 셀프 케어라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보충 설명할 겁니다. 치유는 어떤 거라고요? 몸과 마음,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걸 치유라고 해요. 치료는 뭐예요? 증상을 없게 해주면 치료는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리가 아파서 수술했다고 해가지고 잘 걸어다니면 뭐라 그래요? 나 그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았다고. 근데 그 계속 유지돼요?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다시 재발해요? 80%가 다 재발해요. 왜 재발하냐면 내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또 옛날같이 이상하게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그 척추 협착이나 또는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쓰는 것들이 뭐예요? 의사들은 수술 아니면 다 보조요법인 수술 아니면 뭐 약 쓰는 거죠, 전부. 수술 빼고 수술 뭐 약 쓰고 이런 것들이 기술 그런 의료 기술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현대의학이 발달하게 된 것은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염증 생겨서 다 죽는데 항생제 들어오면서 급속히 발달한 게 서양의학이에요. 2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돼요. 서양의학은 사실. 옛날엔 다 자연치유 그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기하고 물하고 음식이에요. 이 공기는 어떤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5, 60년 정도 되신다고 봤을 때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몇 분만 숨을 못 쉬면 죽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10분 동안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나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주 질서에서 산소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차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차가 성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있어야 되고 그 체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 2개 빼놓으면 그걸 마차라고 해요, 안 해요?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산소 공급만 안 주면 그냥 하나의 실체예요. 10분만 안 줘도. 그래서 나도 나가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나 홀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너, 나, 우주, 중생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협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소화시킬 때도 중요하지만 배설할 때, 독소를 빼낼 때는 이 물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는 충분히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뒤에서 또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요 세 가지를 깨끗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먹는 방식 이런 것들을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독소를 제거하는 데는 물이 최고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그렇게 먹자고 알칼리 순위 무슨 이온 순위 해가지고 그런 수들을 먹자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 물, 음식에 관한 것들이 이제 뒤에서 하는데 제가 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따가 프린터 한거 나오나 될 텐데 기상 후에 반드시 소금물 양치질을 하시면 좋아요. 저 이렇게 집에다가 그 화장실에 있잖아요. 화장실에다가 플라스틱 컵 말고 사기나 유리 컵으로 된 2컵을 준비하시고요. 거기다 물을 가득 따르고 소금을 한 2스푼 정도 넣으면 포화 식염수가 돼요. 한 30% 정도 되죠. 엄청나게 짠 거죠. 그걸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고 하나는 칫솔을 넣는 걸로 쓰고요. 하나는 자기가 이 가글 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호흡기를 예방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 9개 구멍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 호흡기하고 관련된 건 입하고 코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군데를 통해서만 세균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를 깨끗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넣고 소금물을 넣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제 소금물을 마셔가지고 가글 한번 해가지고 뱉어내고요. 이 설태 제거하는 거 뭐 다이소 같은 데서 팔죠. 그걸로 혀를 내물어가지고 그걸 좀 3번 정도 긁어내고 다시 가글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에 있는 칫솔 있죠. 그 칫솔만 가지고 치약 바르지 마시고 그냥 양치하고서
물 한 5번 정도 헹궈내잖아요. 그게 이제 소금물 양치인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저 이제 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걸로克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처음에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편해요. 예, 아주 편한 게 아니라 목이 엄청나게 개운해요, 진짜. 그 다음에 음식물은 이런 작곡인데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 영양소가 필요해요. 필수 영양소를 주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이에요. 이것들을 여기 에너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물질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걸 뒤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순환기, 그 다음에 이 순환기는 이제 호흡기를 하는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폐가 가장 중요한데 폐 운동도 이따가 자극하는 거 한번 저 산소 한글 발성 호흡법으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맑은 공기의 힘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저기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은 우리한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남으면 그때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만큼 다 소모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방은 저장은 그게 남는 게 지방을 저장하는데 지방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20% 정도 지방을 유지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너무 많은 것도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식은 산소를 잘 운반해주게 해주는 게 이제 혈액이지 않습니까? 이 혈액을 일정 성분이 일정 농도가 유지돼야 돼요. 일정 농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생리식염수라고 이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네, 0.9%예요. 0.9%를 유지하는데 하는데 요새 이제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저염으로 식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먹는 거에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반드시 좀 한 꼬집이라고 얘기해요. 3분의 1T, 200cc 정도의 음량탄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만들어서 이따 논해드릴 거예요. 그거하고 레몬수 3스푼, 티스푼으로 그렇게 해서 먹으면요. 소변도 그렇게 자주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고혈압 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염려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의사하고 뒤에서 나오니까 의사하고 상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일정한 염도가 되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물이 되게 좀 짜요. 우리 한국 음식이 거기에 보면 젓갈이 좀 짜고요. 김치나 이런 것이 좀 짜게 먹잖아요. 그렇지만 물 먹을 때 소금을 먹어요? 맹물 먹어요? 맹물 먹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L 정도 먹으면요. 2리터 정도 물 먹으면 0.9%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짜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고혈압이 많이 생긴 거지 옛날부터 고혈압이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소금물을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적정하게 먹는데 방법을 제가 이따 추천하는 그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화장실 가는 빈도, 전립선이 비대해서 자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훨씬 낮아져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체중 당화사물이라는 것이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병의 원인이에요. 체중 당화사물이라는 건 뭐냐면 혈액 속에 이제 당이라는 것이 에너지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너지원을 쓰는데 저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 돼요. 얘가 있어야 얘가 그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화를 시켜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그 산화를 못 시키고 남아 도는 당들이 어디로 돌아다녀? 혈액으로 돌아다니는데 혈액으로 돌아다니면 끈적끈적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원래 양이 많다 보니까 누구하고 결합을 해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독성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데 더 도와주는 게 뭐냐면 튀긴 음식들이에요. 이게 요새 뭐죠? 치킨 같은 거 튀겨서 먹잖아요. 이거는 한 10배, 100배 정도 이상의 독소, 그 최종 당화산물, 이 AGE라는 것을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성된 이 독소가 베타아밀로이드라고 그러죠. 베타아밀로이드가 뇌로 가면 치매가 되는 거고, 간으로 가면 간염을 일으키고,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도 다 이 AGES,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인성이라 가지고 아예 고혈성 체내 대사를 통해서 자연히 발생해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상, 공기를 마시는 이상 산화물이라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유인성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굽거나 튀긴 음식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는 방식을 전부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면 계란 같은 거 기름 후라이도 하시죠. 그래 하지 마시고 물에다가 끓이거나 삶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고구마도 뭐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기름에다 튀겨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에다가 물을 끓이고 그 위에다가 넣으면은 계란도 후라이를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물 끓임에다가 계란을 넣어가지고 먹어요. 저는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먹으셔야지 그 가열시켜서 120도 이상 되면 뭘 만든다고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가지고 최종 당화산물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쭉 나오죠. 예? 탄력성이 저하고 주름이 거칠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 최종 당화산물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당뇨병, 협착증, 뇌졸중 뭐 이런 거, 식곤증 뭐 이런 거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AG를 높이는 생활 습관은 흡연도 영향을 주고요.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근근 치약이라든지 골밀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당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은 다행히 저걸 줄여지는 약이 아니라 약은 나왔다가 실패해서 간 독소가 심해가지고 실패했고요. AG를 투웨버라는 회사에서 저하시키고 낮게나 하는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약제가 2년 전서부터 그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저기 건강 보조식품이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 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혈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이 돌아다니다가 남은 당이 돌아다니다가 단백질을 만들면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여기 혈관을 막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피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이게 미치는 영향은요. 근육 기능도 감퇴시키고 치매도 일으키고 신장 질환도 있고 노화도 가속화되고요. 네, 제가 좀 덜 가속화되잖아요. 저는 이걸 저성 노화라고 그러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 심각해요. 참고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이거 맞춰도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3, 40대 있잖아요. 20대에서 3, 40대. 암 발생률이 몇 프로 증가했는지 맞히십니까? 26% 또 아니에요. 한 분한테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40% 그것도 아니에요. 50%.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중단하고요. 75%예요. 그럼 여러분들 깜짝 놀랄 옛날에 젊은 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우리가 옛날에 뭐 성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혈압 당뇨. 근데 지금 성인병이라고 그래요?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만성질환이라고 하지 성인병이라는 말 안 씁니다.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애들이 더 많아요. 지금 병원에 젊은 애들이 고혈압, 당뇨, 암, 백혈병으로 누워 있어요. 암 환자가 10년 동안에 75%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환자가 많기도 하지만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그렇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제 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퍼센티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한 명 나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7명, 8명 나온다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도 이제 지금 병원에 저는 이제 그 환자들 때문에 가보고 그러면요 진짜 젊은 애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유방암, 치매, 백내장, 폐, 심장, 피부 그러니까 뭐예요? 이 AG를 줄이거나 안 먹게 하는 방식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저기 제미나이나 이런 챗 GPT에 들어가셔가지고 저런 최종 당화산물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알려줘.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걔한테 질문하면 다 알려줘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최근 30년 전 세계 발병도 79%가 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요. 네, 이렇게 만병의 젊은 애들이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지금 고생하고 있고 백혈병 같은 것도 애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건강하게 사는 데는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패턴이냐면 예방하는 거하고
예방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치료해야 돼요. 치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뭐 어디 다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염병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반드시 병원 가셔서 지금 현대의학의 그런 혜택을 꼭 보셔야 돼요. 현대의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성병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방하고 재활.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인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방에 관한 활동과 재활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병의 패턴이나 우리 의료원 통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되셨죠? 네,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말씀해 보세요, 대표로.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위험한데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지금 식품들이 내식하는 식품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요? 식당과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목적이 우리 건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맛있게 하고 달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설탕하고 이런 짜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맛있게 만들려고만 하고 돈 버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존제 써요, 안 써요? 보존제 써요. 김밥 같은 거 하루만 있으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버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먹다 보면은 저는 매식하는 걸 거의 안 합니다. 매식할 때는 이제 그 식당 괜찮은 식당 가서 이렇게 먹고 그렇지 않은 식당은 안 가시는 게 없고 집에서 먹는 걸로 하고 도시락 싸는 습관도 갖는 게 또 좋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몸과 감을 셀프 케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셀프 케어에 들어갈 건데요.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요거 하고 다음에 할까요? 쉬었다요. 쉬었다 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